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만큼 강력. 지난 27일이었죠. 전격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언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갭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에 역대 최강 규제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예상하시다시피 일각에선 또다시 아이고 부작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김빼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 대책의 효과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발표 당일인 27일에는 막차 탈 시간도 없다. 반차 내고 직계약, 은행 문의 폭주 이런 기사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부동산 매수 문의 뚝 이런 기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발표 다음날 시행되면 실수요자들도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어디서 그런 얘기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야당인 국민의힘,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지는 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서울경제 6억 대출 한도에 고소득 흑수저 감당성 막혔다. 아니, 고소득 흑수저.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전격 실시하지 않았다면, 뭔가 유예를 줬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면, 부동산 불장 잡을 수 있었을까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 양극화, 가계부채 악화 이런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번 대책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는 성공해 보이니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받는 조치였는데요. 요거 기억나실까요?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면 아재인지인데요. 왜냐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1993년 8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 7시 45분 TV에 갑자기 자막이 떠요. 긴급 자막. 대통령 긴급 발표. 그리고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김 대통령 스스로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표현했던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를 천명한 것이죠. 그런데 금융실명제,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지하경제 때문입니다. 지하경제.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탈세, 탈루 이런 각종 범죄와 연루된 소위 검은 돈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규모도 컸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요.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인 1992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어느 정도였나 봤더니만 무려 29.1%, 전체 경제의 무려 3분의 1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었겠죠. 따라서 이를 양성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가족 이름, 친구 이름 빌려서 통장 개설하고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거 당장 시행한다고 했으니 반발이 심했겠죠. 금융실명제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도입이 거론된 거는 벌써 10년 전 전두환 시절 때부터였는데 이거 반발 때문에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스스로 검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실명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기한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이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복비 보안 속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취임하고 2달밖에 안 된 시점에 이경식 부총리에게 금융실명제 실시를 지시하면서 3가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것, 그리고 2번째는 완벽하게 추진할 것, 그리고 3번째는 절대 보안을 지킬 것. 새나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긴급 형식 발표를 바로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발표와 동시에 이날 오후 8시부터 은행, 증권, 보험, 단자,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이런 모든 금융기관의 예적금과 주식, 자기합수표, CD라고 하죠. 양도성 예금증서, 이 거래와 이자의 지급 및 상환 이런 모든 금융거래 실명으로만 처리해야 됐거든요. 가명이나 차명으로 돼 있는 기존 예금은 실명제 발표 이후 첫 거래 시 금융기관 창구에 반드시 실명 확인 절차까지 거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비실명으로 거래해온 금융자산 소유자들이 2개월 이내에 명의를 실명 전환하도록 만들었고요. 이 기간을 넘기면 엄청난 페널티를 줬다는 거예요. 매년 10%씩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명 전환 의무 기간 이후 발생한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초고과세로 징수를 했는데 이때 과세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9.6%도 아니고요. 무려 96.75%. 거의 100%를 환수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실명 전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덕분에 금융실명제 도입은 지하경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이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서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요. 이에 대해 외신들도 금융실명제 덕분에 한국 경제시장이 선진화됐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개혁 중에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비슷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대책 거의 빈틈이 보이지 않거든요.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억, 수십억 대출받아 집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 불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도 벌 수 없다라고 콧방귀를 끼다가 핵폭탄급 대책이 나오니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서민들 어떻게 집 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불만을 내비치는 이유가 있죠. 100% 현금을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2주택자 이상의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 아예 못 받도록 막아버렸거든요. 이러면 정말 실수요자 이해에는 수도권 아파트 거들떠보는 게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R114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조사해 봤더니 14억 6천만 원인데 앞서 대책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잖아요. 그러면 평균 8억 6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여기는요, 아이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15억 7천만 원에서 26억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벌 2세나 3세가 아니고서는 이런 현금을 집에 쌓아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들 지역 거래가 실종될 것이 분명해 보이죠. 게다가 이런 돈을 쌓아둔 현금 부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이미 매일경제는 어이구 빠르더라고요. 돈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강남 부자들이 돌아왔다. 라면서 대접 달라진 장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이 내용 짧게 요약해보자면 강남 부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주식 투자를 특히 국내 주식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찐 부자들이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알고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거나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냐? 이번 대책의 진정한 목표는 부동산 안정화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안정화,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국내 현실에 맞게 우리 서민 경제에 맞게 떨어뜨리겠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수치냐?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바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 피나는 PIR. 이게 서울의 PIR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13배가 넘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과 런던도 7에서 8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2배가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 가격대 집을 살려면 연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요. 뉴욕 시민은 7년을 모으면 살 수가 있지만 서울 시민은 13년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 심하게 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행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PIR도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꿈을 꿀 수 있게 될 거고요.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야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못지않은 개혁 중의 개혁. 이런 평가를 앞으로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